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아주 우리 대한민국에게 중요한 그런 이슈를 분석을 한번 해보겠는데요. 바로 미중 패권 경쟁이죠. 그런데 과연 미국은 이걸 패권 경쟁으로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어쨌든 이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간단한 그냥 한방 콧김 한번 딱 했는데 중국이 엄청난 지금 데미지를 입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미중 패권 경쟁이냐? 트럼프 대통령 한방에 중국이 80조 원이 하루 만에 증발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앞으로도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미중 국방부 장관이 전화 회담에서 서로 으르렁댔습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과 웨이팡허 중국 공산당 국방부장이 6일 전화 통화를 갖고 현안 문제를 논의했다. 웨이팡허 부장은 미국이 잘못된 언행을 중단하고 해상에서의 위험 관리와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라며 상황을 악화시키는 행동을 중단하라 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에스퍼 국방부 장관은 대만과 남중국해 일대의 불안을 조성하는 중국군의 활동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라며 중국은 국제법과 규칙을 준수하고 국제적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경고했다. 에스퍼 장관은 또 양국의 긴장 분위기 속에서 양국군이 위기를 관리하고 오판을 피해야 한다 라며 위기를 감소시키기 위한 대화와 협의를 유지해야 한다 라고 강조했다. 이건 이제 미국 국방부 보도자료도 나왔고 중국의 신화통신도 보도를 했어요. 다 자기 입맛에 맞게끔 가공해서 보도를 했겠죠. 그래서 이제 웨이팡허 부장 뭐 이런 이야기는 신화통신이 이야기를 했고 에스퍼 장관 이야기는 또 이제 미 국방부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걸 지금 짜깁기를 한 겁니다. 자, 지금 웨이팡허 중국 국방부장의 이야기를 보면 이 남중국해에서 미국이 자기네들의 영해를 침범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아주 국제질서 어지럽히고 있다. 남중국해에 대한 초지일관으로 이 중국은 남해 구단선 주장하면서 그 남중국해 전체가 있으면 필리핀 앞, 브루나이 앞, 인도네시아 앞 이렇게 전부 다 해가지고 9개의 꺾어지는 섬들을 딱 점들을 찍어가지고 구단선 해서 쫙 이어가죠. 그걸 이제 다 자기 영해다라는 것인데 거기에 베트남, 대만,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태국, 싱가포르 이런 나라들 전부 다 여기에 지금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 불쾌하고 웃기는 일이죠. 그걸 이제 미국은 해소를 하고자 하는데 그 미국의 노력을 국제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고 위협 세력이다라고 하면서 당장 중단해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제 에스퍼 장관은 니들 지금 8월에 대만의 그 실효적 지배 체제 하에 있는 둥사군도 거기를 지금 뭐 상륙작전에서 무력 침탈하는 그런 훈련한다고 하는데 그런 거 하지 마. 그리고 남중국해에서 지금 더 이상 그런 불법 행위 하지 마. 이렇게 서로 지금 이제 맞장구를 맞박수를 칩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전화를 했는데 전화 끊자마자 중국은 무슨 일을 했냐? 바로 전화회담 직후에 미국을 겨냥한 괌을 겨냥한 뚱펑 26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무력 시위를 했어요. 완전 미국 엿먹어라. 우리는 이 정도 있다. 어떡할래? 괌 바로 때려버릴 거야. 이제 이런 거를 한번 보여준 것이죠. 자, 글로벌 타임스 여기는 환구시보, 그러니까 중국 관영 매체죠. 환구시보가 이 환구시보가 운영하는 영문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관영 매체의 대외 홍보 매체가 바로 글로벌 타임스인데 여기 이제 뭐라고 나왔냐? 이 민해방군 로켓군 소속 미사일 여단이 진지 배낭과 미사일 발사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에 발사된 뚱펑 26 중거리 탄도미사일은 괌을 비롯한 서태평양 주요 미군 기지와 항모를 타격할 수 있는 고성능 미사일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뚱펑 26을 발사하는 사진을 보여줬는데 이 뚱펑 26 같은 경우는 사거리가 한 4,500에서 5,500km 정도 되는 중거리, 대표적인 중거리 미사일이에요. 뚱펑 21을 개량해서 훨씬 더 사거리를 느리고 정확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강화시켰다라고 하면서 이 지대지 미사일인데 기본적으로 그러면서도 이제 이 함정까지 이동하는 함정까지도 공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정거리가 이제 사거리 한 5,000km 이상을 날아가다 보니까 종말 속도는 무려 마하 18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내려껐죠. 그런데 이 뚱펑 26의 별명이 뭐냐? 괌 익스프레스입니다.
정말 괌 바로 때리는 괌으로 가는 고속도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이 뚱펑 26을 발사하는 이 자체가 바로 괌을 때리는, 이거 괌 때리는 거야 라는 그 사인하고 똑같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굉장히 불쾌하고, 또 이마저도 국방부 장관하고 야 우리 그러지 말자, 위기관리 좀 하자 라고 전화 끊자마자 이제 이걸 했으니까 미국 입장에서 완전히 지금 열받아 버리죠. 자, 이런 상황에서 또 중국 공산당의 외교부장이죠, 양제츠는 또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미국의 소수 정치인이 사익을 위해 미중 관계를 매우 위험한 지경에 밀어넣도록 둬서는 안 된다 라면서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을 완전히 또 비난했어요.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 닉슨 도서관에 가서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자유세계가 공산주의 중국을 바꾸지 않으면 공산주의 중국, 즉 중공이 우리를 바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이제 양제츠 외교부장이 이걸 이제 강하게 비난을 했고, 또 이 양제츠 외교부장 같은 경우는 지난 5월에 북한의 위기 상황이, 북한이 이제 그때 김여정이 지시로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하고 했을 때, 그때 이제 하와이 히캄 기지에서 그 비밀리에 회담을 한번 했었지 않습니까? 그때 회담하고 폼페이오 장관을 만나고 나서 양제츠가 돌아가서 굉장히 이제 불쾌하게 돌아가고, 그 이후에 폼페이오는 오히려 더 강력하게 중국을 이제 때리고, 그러면서 선진사회 이제 독일까지 나서서 반중 행렬에 동참하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이제 신경이 날카롭죠. 완전히 지금 뭐 사면 초가의 상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상태인데, 그랬더니 또 이제 미국은 니들 그랬어? 그래가지고 이 뚱펑 26 미사일 딱 쏘고 나니까 바로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을 비롯해서 이 홍콩 관련한 11명의 중국 고위 인사를 제재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제재를 했고, 이 미국 관련해서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는 그런 제재를 받아버렸어요.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스타트를 끊는 겁니다. 자, 이렇게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뚱펑 26 미사일을 쏘고, 그리고 이제 지금 함대를 보내서 실탄 사격 훈련을 하고 있는 건 뭐냐? 바로 이 남중국해 지금 현재 이번 주 현재 호랑이가 없기 때문에요. 미국 항공모함이 지금 전부 다 북한 관련한 이슈 때문에 동해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이 여기 이제 남중국해에 들어가서 니미츠하고 합동 훈련하고, 니미츠 이제 중동으로 가버렸고, 그리고 이제 이 호주의 캔버라급 강습 상륙 전단하고 또 합동 훈련하고, 그리고는 지금 올라와서 동해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아메리카 강습 상륙 감도 항모 세팅을 해가지고 지금 동해를 들락날락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중국해가 텅 비었죠. 여기 있어봐야 지금 뭐 LCS 연안전투함 작은 거, 게브리엘 기포드 이런 것 정도밖에 없으니까 그건 좀 우습죠. 그래서 지금 이러고 있는데, 그럼 영원히 여기에 미국의 군사력이 없을 것이냐? 그건 아니죠. 그랬더니 이제 미국은 그래? 그럼 또 우린 또 다른 방향으로 또 한번 보여줄게 하는 것입니다. 자, 남중국해 일대에서 이렇게 중국이 함대를 동원해서 실탄 사격 훈련을 하고 또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와중에, 그러면 뭔가 주변국들이, 남중국해 주변국들이 좀 겁을 먹어야 되는데 이거 지금 겁을 먹지 않아요. 지난번에도 한번 그렇게 했더니 전화를 다 돌려가지고 우리하고 잘 지내자 라고 지금 이제 뭐 싱가포르, 필리핀 이런 데 막 전화했지 않습니까? 하자마자 바로 그 다음날 우리는 미국의 행동을, 남중국해에서 미국의 입장을 지지한다 라고 그 전화통화 나라들이 전부 다 또 선언을 해버렸죠. 완전히 뭐 왕따 된 겁니다. 지금 중국은 당연하죠. 남의 재산을 지금 뺏어가려고 하는데 내 밥그릇이 중요하지. 완전히 지금 왕따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무력 시위를 했으면 뭔가 이 해당 당사국들이 조금 쫄아야 되는데 쫄지를 않아요. 약발이 안 먹히는 겁니다. 일단 베트남입니다. 자, 베트남은 중국이 뚱펑 26을 쏜 그 다음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증사군도, 그러니까 스프레틀리 군도예요. 남사군도죠. 그리고 흥사군도, 이건 파라셀군도, 여기는 이제 서사군도죠. 증사군도와 흥사군도는 베트남의 영토라는 사실을 재차 강조한다. 베트남 정부의 허가 없이 이곳에서 실시되는 모든 행동은 베트남에 대한 심각한 주권 침해 행위며 중국의 공격적인 행위에 강하게 반대한다 라고 8월 7일 날 베트남 외교부 대변인이 성명을 냈어요. 바로 이제 중국이 뚱펑 26을 쏘고 나서 또 함대 기동 훈련을 하고 실탄 사격 훈련을 하고 하니까 딱 바로 이렇게 합니다. 겁나지 않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조사를 해봤다 이거예요. 베트남의 대규모 어선단이 중국 영해 침범이 급증하고 있으며 7월에만 최소 702척의 베트남 어선이 하이난다오 중국 해역을 침범해서 불법 조업했으며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베트남 해군 소속의 해상 민병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베이징대 연구소에서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자 7월에만 702척의 베트남 어선이 중국 이 해남도 하이난다오의 중국 영해를 침범을 했다고 하는데, 이걸 조사를 해보니까 6월에는 75척이 왔다 이겁니다. 75척이 들어왔는데 7월에는 그 10배 가까운 702척이 들어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 이 남중국해에서 막 해상 기동훈련, 실탄 사격 훈련 막 하고 있는데, 베트남은 뭐 그러든지 말든지 하고 6월보다 오히려 10배로 해남도 안으로 그냥 집어넣어 버리는 겁니다. 웃기지 마. 그거 맞나? 뭐 한번 해보든지.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8월 달에, 지금 이제 8월 중순인데 8월 달에 대만의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둥사군도, 그 둥사군도에 대한 탈환 작전 훈련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대규모 해병대를 동원해서 그 둥사군도를 실효적 지배하고 있는 대만은 그러면 쫄냐? 자, 쫄지 않는다 이거예요. 자, 보시겠습니다. 포브스하고 텔레그래프가 역시 또 8월 7일 날 보도를 했는데, 대만이 중국의 둥사군도 침공에 대비해서 최소 200명 이상의 해군 육전대 병력을 급파해 진지를 구축하고 방어태세를 갖추었다. 대만 국방부는 중국이 선을 넘을 경우에 대만군보다 훨씬 큰 피해를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라는 거예요. 자, 대만은 여기다가 200명 가량의 중대급 이상의 해군 육정대, 즉 해병대를 보냈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지대한 미사일들을 다량 배치했습니다. 오면 그냥 쏴버리겠다, 격침시켜버리겠다. 그러면서 지금 대만의 4전투비행단, 5전투비행단, 여기 있는 이 F-16 전투기들에게 매버릭, 하푼 이런 공대 함 미사일들을 장착하고 계속 지금 대만 해협에서 공중초계를 돌고 있는 거예요. 이들 구담 타고 와서 우리 위협하면 바로 쏴버릴 거야. 이러는 겁니다. 쫄지 않는다 이거예요. 왜냐? 뒤에 지금 미국이 지금 다 받쳐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쫄지 않는다 이겁니다. 지금 이제 군사적으로도 쫄지 않고, 경제적으로도 쫄지 않고, 외교적으로도 쫄지 않는다. 경제적으로는 미국이 나와서 EPL, 자, 경제번영 네트워크 해가지고 전부 다 우리 뭉치자. 예전처럼 나 가만 있지 않는다. 이제는 전부 다 우리가 다 막아줄게. 그래서 중국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 다 철수시켜서 본국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은 뭐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나 이런 제3국가로 가든지 우리 다 지원해 줄게.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거예요. 베트남은 지금 뭐 땡큐죠. 중국에 들어가 있는 수많은 선진 국가들의 그 기업들 나와가지고 베트남에 가든지, 인도네시아 가든지, 말레이시아 가든지, 방글라데시 가든지 이러면 뭐 너무 좋은 거죠. 이 사람들은 땡큐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중국에 들어가 있던 기업들이 본국으로 다시 컴백해서 돌아오면 그 소요 비용을 전부 다 대주겠다. 중앙정부에서 한 10% 대주고, 또 지방정부 뭐 이런 데서 막 대주고 해가지고 다 대주겠다. 그냥 와라.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투자자들이 빠져나가면 이제 중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중국은 거기 있는 기업들의 기술 뺏어버리고, 그리고 그 기업들 국유화시켜버리고, 마음대로 지금 이 영국의 아주 유명한 IT 반도체 설계 기업 그냥 뺏어버리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지금 기업들이 거기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삼성이 빠져나오죠. 자, 이런 와중에 미중 갈등, 이 보도가 확산되는 기류 속에 트럼프 대통령의 핑거스냅 이거죠. 지금 뭐 합성 사진에 뭐냐면은 어벤져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아주 유명한 이 히어로 영화인데, 여기에 나오는 나쁜 놈, 악당의 끝판왕이에요. 타누스라고 하는 끝판왕이 있는데, 그 끝판왕이 이렇게 핑거스냅을 딱 하면은 이 우주 전체의 생명체 50%가 한 방에 사라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어벤져스들이 이제 그걸 막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한다, 뭐 그런 건데, 정말 이 끝판왕의 핑거스냅은 정말 무섭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로서는 이 지구의 끝판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핑거스냅을 지금 한 방 날렸어요. 그 핑거스냅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CNN이 8월 6일 보도를 했는데, 그러니까 중국이 뚱펑 26을 발사한 직후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가 나왔고, 그리고 이걸 CNN이 보도를 했어요. 뭐냐면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 현지 시각이죠. 우리 이쪽으로는 7일 중국 소셜미디어 어플리케이션인 틱톡과 위챗의 모 회사와의 모든 거래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서 9월 20일부터 미국의 모든 기업과 개인, 기관은 틱톡의 모 회사인 바이트댄스와 거래가 금지되며 함께 서명된 별도의 행정명령에 따라서 위챗의 모 회사인 텐센트 역시 같은 처분을 받게 됐다. 위챗하고 또 이 틱톡 여러분들 잘 아시죠? 틱톡은 이제 15초짜리 아주 짧은 동영상 이렇게 재밌게 만들어서 하는 그 틱톡 있어요. 그 모 회사 이름이 바이트댄스입니다. 그리고 위챗은 이제 중국판 카카오톡이죠. 우리의 카카오톡은 우리는 지금 뭐 한국인 5천만 그리고 뭐 세계인 뭐 이렇게 좀 해서 쓰는 SNS인데 이 위챗은 14억 명, 중국인만 해도 14억 명 아닙니까? 그리고 전 세계에 뻗어 있는 화교들 뭐 이러니까 얼마나 많이 이 위챗을 쓰겠습니까? 또 중국은 중국 내에서 우리야 뭐 카드 쓰고 현찰 쓰고 하지만 중국은 거지도 위챗 가지고 동향을 받아요. 그 정도로 중국은 모든 돈 거래를 위챗으로 다 합니다. 위챗페이. 그 정도로 위챗은 대단하고 그러면 이 중국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가요. 태국에 가고 어디 가고 하면은 태국 가서도 위챗을 주는 겁니다. 네, 이 가이드가 안내하는 이런 관광지나 이런 데 가서 위챗으로 결제를 해요. 그럼 태국에서 물건을 샀지만 그 돈은 사실은 중국 은행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인출하기 전까지는. 자,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또 가이드들이 데리고 가는 이 중국 가이드들이 데리고 가는 그 어떤 그 쇼핑 센터도 사실은 중국인이 경영하는 것이죠. 중국인이 경영하고 그리고 돈은 위챗으로 결제했으니까 중국에 들어가 있고 태국은 뭡니까? 남는 게 없죠. 관광업들이.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도 마찬가지죠. 이런 식으로 중국은 해외에 많은 관광객을 보내지만 위챗으로 다 결제하면서 돈을 갖다가 실제로는 뿌리지 않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위챗 이제는 사용 못해. 미국에서 사용 못해. 왜? 미국 금융기관 뭐 어떤 기업하고 다 거래 못하게 하니까 사용 못해. 라고 행정명령을 내려버린 겁니다. 이제 문제는 이 틱톡 바이트댄스는 상장 기업이 아니에요. 비상장 기업이에요. 그런데 여기 위챗의 모 회사는 텐센트 여기는 상장되어 있습니다. 바로 홍콩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데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 하나 딱 사인하고 바로 이제 핑거스냅이죠. 날렸더니 어떤 현상이 발생해 버렸냐? 이게 이제 목요일 오후에 사인했거든요. 미국 시간으로. 그랬더니 금요일 날 무슨 일이 발생했냐? 폭락해 버렸어요. 텐센트 즉 위챗의 주가가 80조 원이 날아가 버렸어요. 개장과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 미국 대통령이 틱톡과 위챗에 대한 제재를 담은 대통령 행정명령에 서명한 직후에 홍콩 증시에서 위챗의 운영사 텐센트의 주가가 장중 10% 폭락했다. 홍콩 증시에 상장된 텐센트의 시가총액은 6,860억 달러, 즉 815조 원이었으나 개장 직후 폭락해서 690억 달러, 즉 82조 원 이상이 증발했으며 당국의 필사적인 주가방으로 패장 때 5.04% 하락해서 이날 하루에만 340억 달러, 즉 41조 원이 사라졌다. 라고 비즈니스 인사이더와 블룸버그 등 언론사들이 보도를 했어요. 개장 직후에 이제 82조 원 사라졌는데 중국 기관 뭐 투자해서 우려치면 국민연금 이런 데서 돈을 쏟아부어 가지고 이제 주가 방어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41조 원 사라지는 그로 마감했는데 41조 원 사라졌으니까 뭐 41조 원만 잃었네 그게 아니죠. 이 중국 기관 투자해서 어마어마하게 돈을 부었으니까 사실은 뭐 그거하고 합하면 굉장히 많은 돈이 사라진 거 중국의 국부가 사라진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문제는 금요일 일인데 이제 월요일 개장을 하면 이게 방어가 될까요? 그러면은 미국과 이 위챗이 거래를 못 하게 되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아마 월요일이 되면 이제 소문이 퍼지겠죠. 이 주말도 야 이제 미국에서 위챗 못 쓴대. 9월 20일부터 위챗 못 쓴대. 어떡하냐?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이 SNS 못 쓰는 거 이건 문제가 아니죠. 돈 결제를 못 한대. 그러면 이 위챗과 관계되는 금융기관 뭐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겠습니까? 이거 그냥 완전히 폭락해버리는 도미노가 쫙 시작되겠죠. 지금 이제 한방 딱 첫날 80조 원 날아갔는데 딱 이 위챗 관련해서 다음 주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좀 기대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끝일까요? 아니죠. 기축통화국인 이 미국은 정말 절대적인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꺼내지 않은 카드가 수두룩 하죠. 바로 북한과 이란 관련한 금융기관, 기업, 개인 등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이 있죠. 그런데 북한 관련 또 이란 관련해서 중국이 얼마나 많이 커넥션 되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일 많이 되어 있겠죠. 그러면은 그거 낱낱이 조사해서 세컨더리 보이콧 때리기 시작하면 중국의 얼마나 많은 기업, 개인, 기관들이 세컨더리 보이콧을 맞을까요? 두 번째, 또 중국 내 소수민족 인권 관련한 이 금융기관, 기업, 개인이죠. 그리고 홍콩, 티벳, 신장 위구르, 대만 이런 문제 그냥 때려버리는 것이죠. 또 있습니다. 국가안보, 사이버 범죄 혐의, 이제 화웨이 같은 거. 이런 기업에 대한 직접 제재, 화웨이뿐만 있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전부 다 찾아내가지고 이제 틱톡 이제 두 번째 들어갔으니까 이제 화웨이, 틱톡 뭐 다 찾아가지고 뭐 다 때려버리겠죠. 제일 결정적인 거는 자 이런 기업들하고 거래한 중국 은행들 다 이름 다 불러 해가지고 얘들은 다 불량하니까 이 국제 금융망 스위프트 코드에서 삭제 해가지고 달러를 거래할 수 없게끔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달러를 거래할 수 없게 되면 국제금융망에서 남아있을 수 있습니까? 위안화로 하면 됩니까? 위안화 지금 국제 거래량이 1.5%밖에 안 되는데요. 택도 안 되죠. 그 1.5%도 그냥 북한하고 좀 하는 것 또는 화교들 자기네들끼리 하는 거 이거 정도뿐일 텐데 안 되는 것이죠. 이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는 미국에게 이렇게 경제든 또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를 가지고 있는 미국에게 군사력으로 어떻게 상대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미중 패권 경쟁의 본질은 패권 경쟁이 아니다 라고 이제 미국은 주장하는 것이죠. 무슨 패권 경쟁이야? 상대가 돼야 패권 경쟁이지. 이건 중공의 소멸을 앞당길 수밖에 없는 계란으로 바위치기잖아. 그래서 자, 진위를 좀 뭐 봐야 되는 이야기지만 어쨌든 마틴 댐시 전 미 합참 의장이 했다라고 말했다라고 알려져 있는 이 말이죠. 미국을 이기고 싶은가? 그러면 신부터 먼저 이기고 올라와. 우리 미국은 신보다 더 세다 이거야. 자, 그러면 중국이 과연 신하고 싸웠을까요? 이겼을까요? 안 되죠. 그러니까 과연 다음 주에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핑거스냅 이 한 방의 여파가 이제 첫날은 봤는데 둘째 날부터 쭉 어떻게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